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복을 알고 싶어요.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임상현 센터장님 모시고 중독에 대해서 또 마약에 대해서 특히 또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댓글들이 또 여러 개 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댓글 중에서 남친이 이제 마약 중독자인데 네.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남친을 버려버리려고 많이 애로 써봤지만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 남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아, 예. 이 글을 좀 다루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남친뿐이 아니라 저는 이 가족의 관심 아니면 가족의 아픔, 네, 이런 거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친도 있고 또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나. 정말 그 남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남친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이제 같이 만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자니 또 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약을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약을 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는 물론이지만 또 패가망신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댓글 오시는 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남자가 얘기했을 때 정말 약을 괜찮다 그러느냐 아니면 이 마약에 대해서 무서워하느냐. 마약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합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마약을 끊는 것 가운데 더 힘든 과정이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혼자 그 마약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연하게 마약이 주는 어떤 느낌에 대한 감정들, 좋은 감정들만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 생각은 들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뭘 들어주면 안 예를 들어서 마약 괜찮다. 뭐 이 마약은 내가 뭐 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마약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그 본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거짓말쟁이 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본인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마약을 끊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 자체가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에도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마약의 중독의 정의가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만 하고 마약을 한 번만 접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생각들이 있으면 그건 중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그게 더 계속적으로 30번, 100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댓글로 오신 분에 대한 그 사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남친에 대해서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 또 남친은 뭐 이거 괜찮다. 어떤 얘기가 이제 오갔겠죠. 합리화시키고. 근데 그거를 지금 도를 넘어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남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적 처벌을 받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의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 마약을 사용한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는 거거든요. 중독의 문제가 없으면 발각이 안 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발각이 안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이 그 약물을 하고 나서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물에 대해서 또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병원을 가야 되면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상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담 치료에 대한 받게 되고 또 아니면 또 저희 공동체 뭐 경기도 다르트 같은 데 와서 상담해가지고 도움을 또 받아가지고 또 회복에 대한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댓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상담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며 거기에 맞게 대처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지금 제 여자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마약 중독에 있는 남친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은 뭐 못 주지만 크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경기 다르크에 전화를 해서 상담도 좀 받고 또 입소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할 것 뭐 이제 같아요. 그 상태를 봐가지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주거시설이 아니래도 또 외래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이제 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좋아요. 한 가지만 더 그 이 여성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네.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제 아내를 많이 사랑했거든요. 제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고 그리고 내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 하는 그러한 그 단계, 그 관계, 그러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할 때도 그랬고 또 결혼생활 할 때도 그랬고 어떻게든지 저 마약을 끊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할 때는 아내에게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약 끊을게, 약 안 할게 라고 하는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한 것 같아요. 왜? 아내가 올라갈까봐. 저 때는 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무 상담도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약을 끊게 해보려고 정말 남산 도서관에 가서 마약이 뭔가, 대마초가 뭔가, 필로폰이라고 히로뽕이라는 게 뭔가 이런 약을 알려고 제 아내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쓰럽고 또 너무너무 마약이 끝나고 난 후에는 또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하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약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댓글을 달고 또 이렇게 이제 연락 주신 분에게 얘기하자면 좀 과감하게, 그래서 저는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남친하고 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딜을 해야 된다. 왜? 이러이러 우리 유튜브들께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러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자. 만약에 남친이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약을 하니까 도저히 그러면 나는 남친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틀림없이 마약에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남친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과감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제 아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치료시설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받고 본인 그 남친이라는 분이 그래 내가 마약을 끊어볼 거야 그래 마약을 안 해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그 여친을 사랑하고 여친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친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근데 혼자는 안 된다. 남친이 여친에게 얘기하는 거는 100% 액면 다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친이 먼저 상담해 보시고 또 남친한테 딜을 하시고 그 남친이 거기에 응하면 같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회복의 도움의 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회복되면 충분히 멋있는 남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도움받을 것이 있잖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또 상담도 좀 받아보시면서 회복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예.